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팰리스 대 브라이트.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현재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에드와르 역시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포지션별로 이제 한 명씩 결장 중인 그런 팰리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수비진에서 결장자가 많아요. 일단 에스토피난, 그리고 이제 멜트만, 그리고 이제 웹스터 등 여전히 좀 이제 수비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존 전력들 몇몇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안수파티와 이제 솔리마치 등 어느 정도 이제 기존 전력들도 좀 결장 중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좀 결장자가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극적으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분위기가 좋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좀 승을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팰리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0 패배를 거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아스날 상대로 좀 많이 밀리며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유로파 리그와 이제 리그 경기를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좀 최근 많이 많았다 보니까 뎁스 또한 많이 얇아 더더욱 좀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었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도 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원정이긴 해도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긴 하지만, 최근 브라이튼의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 현재 팰리스 상대로는 주도권을 가질지는 다소 의문이고. 비물결표 대위원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조합분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촉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일단은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 경기력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팰리스 상대로 주도권을 가질지도 다소 의문이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팰리스에 비해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상대 전적까지 봤을 때 이제 팰리스 홈에서 계속해서 무승부만 거뒀을 정도로 최근 좀 브라이튼이 팰리스 홈에서는 그렇다 할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렸을 때는 현재 원정 브라이튼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팰리스 사이드 볼게요. 크리스탈 팰리스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팰리스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가져가는 경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죠. 이제 레알 베티스 대 이제 지로나. 자, 일단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국민 지금 이제 이스코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또한 결장 중인 상,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로나 역시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앙헬 에레라가 결장 중인 그 지로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베티스는 아직까지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 홈에서 특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베티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알라베스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현재 단독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바탕으로 지금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최근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지로나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공격 패턴이나 전개에서도 굉장히 좀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이라 해도 솔직히 지로나가 크게 밀릴 만한 경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들어서 이제 3일 간격으로 6경기 연속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지금 지로나에 비해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게임 내에서의 이런 상황은 지로나가 훨씬 더 유리한 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당연히 지로나가 유리하긴 한데, 역시 좀 찜찜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죠. 네. 왜냐면은 일단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전부 다 베티스가 이제 지로나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상성상 좀 많이 강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티스가 이번 시즌 리그 내에서 홈에서 패배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예상 외로 좀 지로나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지로나가 이긴다 하면은 그래도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아니면은 이제 베티스가 좀 비빌 수 있다 하면은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그래서 이거는 핵무나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시거나,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네, 다득점 양상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핵무 왈부, 안 그러면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디스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자, 일단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팀 내 주요 전력이라 볼 수가 있는 이제 멘데스와 이제 바레네치아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코어 선수 2명이 빠진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력적인 타격은 어느 정도 소시에다드가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도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원정에서 카디스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반면 홈에서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아무튼 이런 지금 카디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인터밀란과 베티스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컵 경기 포함 최근 4경기 연속 클린시트 중으로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만큼 최근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만 이제 소시에다드가 지금 수비도 좋긴 한데 그만큼 지금 공격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수비에 반해 공격에서는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소시에다드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최근 좀 양 팀 다 수비가 많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그래도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템포 또한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경기 자체도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소시에다드의 공격이 침체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디스에 비해 공격 패턴이 다양하고 전개가 좋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소시에다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소시에다드가 많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체력적인 이슈나 최근 공격 흐름이 안 좋다는 거를 고려해도 이거는 뭐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소시에다드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그리고 언어바는 요건 언더사이드 볼게요. 기준점 대비했을 때. 그래서 소시에다드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카디스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대 이제 오사수나. 자, 일단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마요르카에서 좀 핵심 공격수라 볼 수 있는 지금 무리키가 결장 중인 상황이라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양 팀 다 최근 리그에서는 무패 행진을 지금 기록 중이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홈팀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며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시 공격 전개가 나아지면서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공격은 좀 아쉽지만 수비가 좋은 마요르카와, 그리고 공수가 약간 좀 조화로운 이런 오사수나의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현재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핵심 공격수인 무리키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공격 폼이 올라온 오사수나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마요르카가 물론 뭐 최근 패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사수나에 비해 크게 우세한 게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이번 경기도 솔직히 홈 2점 빼고는 오사수나에 비해 뭐 크게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약간 공격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오사수나가 좀 더 지금 전개가 좋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오사수나 프렌 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사수나 사이드 보겠습니다. 오사수나 프렌 승.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더 배당이 지금 1.2대죠. 네, 1.2대는 솔직히 배당 메리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거는 오바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사수나 프렌 승에, 그리고 2.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요르카와 오사수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알라베스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일단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결장자 누수가 많아요. 일단 비니시우스, 그리고 미드필더의 카마빈가, 그리고 이제 맨디, 카르발 등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라바까지 이제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이제 부상을 당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결장자 누수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수비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레알 마드리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일방적으로 많이 밀렸었고, 그리고 최근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포함해서 연패 중으로 흐름 또한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난 그런 알라베스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이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갔긴 했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에서 알라바가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 이긴 건 좋긴 하지만 알라바의 이런 시즌 아웃은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침투, 컵백, 뭐 역습 등 굉장히 좀 공격 패턴이 다양한 그런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라베스의 좀 수비진을 충분히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수비진을 다가 이제 최근 지금 공격 흐름도 좋은 걸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그런 기대값이 좀 큰 상황이고, 그리고 알라베스 역시 이제 현재 좀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어느 정도 홈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알라베스가 만약에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물론 뭐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이고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알라베스와는 기본적으로 체급차가 많이 나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경기력이나 흐름 또한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루나와 1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더 중요한 상이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이제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라베스와 레알 마드리드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라리가 경기는 전부 다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덜란드 FA컵 2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비테세 대 이제 헤이렌베인. 이제 네덜란드 FA컵 이제 2라운드죠. 네. 그렇죠. 2라운드가 뭐 사실상 지금 32강전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32강전이라고도 이제 말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비테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비테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알메로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5경기 기준 1승 4패로 성적 또한 지금 여전히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이 추락한 그런 비테세죠. 일단 뭐 공수 밸런스도 완전히 좀 망가졌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비테세,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호벤가 그리고 폴렌담 상대로 연달아 지면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폴렌담 상대로 경기력에서는 많이 압도하는 모습 보였지만 좀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좀 보이면서 이제 폴렌담의 그런 유슈팅 대비 좀 실점이 많았던 그런 경기를 치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 아쉽게 2대1로 패배를 했죠. 네. 아무튼 뭐 최근 뭐 양팀 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비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헤이렌베인 역시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수비가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비테사의 수비 그리고 원정 헤이렌베인의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다만 지금 헤이렌베인보다는 비테세가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흐름이 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홈이라고 해도 쉽게 이런 홈이점을 살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만큼 지금 비테세의 그런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홈이라고 해도 확실히 좀 믿을 만한 팀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는 솔직히 헤이렌베인이 원정이라는 점 빼고는 비테세보다 전체적으로 좀 더 우세하다 보니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헤이렌베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헤이렌베인 프랜스, 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다득점 사이드 볼게요. 오바. 네. 그래서 헤이렌베인 프랜스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비테세와 헤이렌베인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네덜란드 FA컵 경기죠. 호벤 대 트벤테.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인 지금 노아 랭이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수비수 2명 정도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트벤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알크마르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리그 전승으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호벤은 지금 현재 리그에서 16경기를 치렀는데 16경기 모두 이기면서 전승으로 일단 전반기를 마무리했어요. 네. 그만큼 뭐 사실상 거의 뭐 지금 1위가 거의 유력한 그런 지금 상황일 만큼 굉장히 이번 시즌 기세가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여전히 지금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아인토벤과 맞붙었을 때는 홈에서 3대0 이제 대패를 당했어요. 자, 물론 뭐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 트벤테가 호벤 상대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이제 트벤테가 전반 20분경에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좀 수적 열세로 인해 좀 많이 밀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과연 퇴장이 많이 없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버틸지가 약간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양 팀 다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좀 좋아요. 그리고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무작정 좀 빠른 템포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현재 지금 호벤이 홈이고,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도 트벤테에 비해 좀 많이 앞서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도권은 이제 호벤이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상대적으로 지금 호벤이 더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ADBC가 3주 가량 휴식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 팀 다 이제 이번 일정 이후로 당분간 경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이번 경기 좀 풀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약간 좀 풀라인업의 호벤이 그래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거는 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호벤 사이드,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호벤 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네덜란드 FA컵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천이나 이제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